최근 법사위에서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검찰의 업무 추진비 영수증에 대해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이 있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김어준 씨가 헛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에 있는 한우집을 자주 가셨던 곳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이 업추비를 쓰려면은 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면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헛소리죠. 열이나 빛에 약한 건 맞아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출된 거는 감열지라서 휘발된 게 아니라 왜냐면 다른 것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만 하면 끌려갑니다. 자, 김어준 씨 발언 이것 때문에 법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단 종이로 가리고 복사했다. 휘발된 것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끌려가겠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김어준 씨는 사실관계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문해력이라고 하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지금 화부터 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법무부에서 복사해서 제출한 그 영수증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네.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게 오래됐고 오래되니까 왜 우리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 세차하려고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보면 결제 시각이라든지 상호 이런 건 가리고서 복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특정 부위만 이렇게 안 보이냐. 그거는 다 가리고 복사한 거다. 이게 안 보이게 된 게 가려서 안 보이게 일부러 그렇게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어준 씨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김어준 씨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마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나왔던 김어준 씨의 발언의 논리 구조가 이런 거다. 아주 설익은 부분만 딱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확대시킨 다음에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참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거기에 근거한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무부에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과거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다라고 평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벌하겠다, 벌할 수 있다면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를 언론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론인으로 봐도 괜찮은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이 여러 각도로 또 여러 방향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상하게 이 정부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들어오면 막 화를 내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딴 건 몰라도 근데 김어준 씨를 언론이라고 네. 부르면 참 곤란하죠. 이게 또 사고 친 거잖아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리고 그거는 인정하는데 예. 이건 근데 이거는 그래서 상습법이잖아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이단 말이죠. 상습법이다, 악의적이다. 그리고 언론이나 보기에는 참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 가짜뉴스 얘기 역사를 기록하는 걸 얘기하면 책으로 아마 한 권 써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부터 무슨 대선 부정선거설, 세월호 고위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 최근에 하나 더 있죠. 한기호 의원 손자가 그 무슨 강남의 무슨 학교에 그 국민의힘 선 의원 거기 관련돼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근데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정정만 했지 유감 표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많긴 많네요. 최소한 언론인이라면은 제가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언론인의 얘기라면은 어떤 사실이 틀렸다고 밝혀졌을 때는 분명히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죠. 정정도 그리고 하고요? 정정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팩트 체크 해야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어떤 하나의 그 우리가 사회 공론장이 형성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본인은 사실과 다르면은 틀리네요. 이거 정정 이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도 안 하고 그냥 다르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굉장한 충격파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은 그런 빅 스피커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는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사회의 공기인 언론인으로 부를 수 없고 오히려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흉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감싸고 도는 것 이거는 저는 정말 민주당이 저는 대중정당으로 지향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언론인 출신의 실수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또 전 언론인 출신이 계십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언론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를 그렇게 좀 마땅치 않고 싫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김어준 뭐 하면은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 커집니다. 저는 김어준 씨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국가 예산 갖고 쓰겠죠. 소송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변호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헛소리 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김어준 씨 비판하고 하려면 본인부터 옛날에 그 검언유착 사건 가지고 지금 또 허위 사실 했다고 또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본인이 고위 검사고 지금 법무장관이었으면 그 당시 수사받을 때 아이폰, 비본 다 주고 했으면 물론 그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네. 아니 권리 헌법상 권리니까 권리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당당하게 했다면 더욱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그 설명한 부분들 잉크가 날아가고 휘발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승수 다 보셨죠? 하승수 변호사가 지금 뭐라냐면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 대표인데 어제 글을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국회 와가지고 한 얘기를 반박하는 글을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에 카드 날짜가 지워지고 가려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요구를 했대요. 그러면 원본하고 대조해달라. 그럼 당당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날아간 거면 원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근데 대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 대표 말에 따르면. 그리고 상당히 보면 한동훈 장관이 2개월마다 폐기했다고 하는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한 장관의 설명도 허점이 많고 그다음에 하승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검찰이 계속 무슨 설 명절 떡값으로 7천만 원, 6천만 원 쓴 거가 당당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 하 대표 말대로 이건 검찰이 조직적 범죄를 시인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히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쟁점은 김어준 씨가 헛소리죠라고 했던 그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거기 뒤에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부분인데 법원 판결로 가리고 제출하게 돼 있는 거를 가리고 제출했는데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치 가려놓고서 잉크가 이제 휘발돼 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라고 거짓말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짚어가지고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저는 명백하게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면 된다 그러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계속 저러니까 원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거 잘못됐다, 너 잘못했다라고 반대 의견도 표명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고 그래서 악성 표현이 자유롭게 사라져야 하는데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저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반복하지 않아요.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경우는 제가 실무 봤을 때는 누군가에 대한 그런 보복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 분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통 금융치료라 그러잖아요. 근데 금융치료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돈을 버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연 벌금에 미치는 것은 그 이후에 더 센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주장해 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라도 줬다. 이웃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녹취가 있고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공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줬다고 하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안 그러면 가족도 다친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만들어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욕망이 먼저 있으니까 채널 A 기자 잘못은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제가 발언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유죄가 아닌 민사적 책임을 묻는 뭐 혐의가 인정됐다 정도로 제가 정정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김어준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 어떤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사과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김어준 씨의 발언에 동조하고 되레 힘을 실으면서 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그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더 확인해 보세요. 왜 영치금을 보내면 수사가 방해되는지 좀 더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정신 나갔네. 자, 저런 발언했습니다. 자, 좀 과격한 발언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과격하죠. 민영배 의원의 발언이 그동안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많이 거칠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저분이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대학에 들어와서 아주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학생 운동을 많이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저런 식의 어떤 언사를 하는 게 인정이 됐었죠. 지금은 40년 지났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무슨 독재 정권, 군사 정권에서 민주적 정당성 없이 법무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정당하게 임명이 돼서 법무장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네. 저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쓰기 어려운 얘기를 그냥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분은 40년 전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민주화된 지 오래됐고 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권 교체도 여러 번 됐고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정도로 비판하는 게 맞겠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